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결능력계 명탐정 복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한수원 문제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빅 몇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징이 좀 있는 문제들이었으나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서 영 안 보는 스타일이 나오는 것도 아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께서 기본기 좀 많이 익히시고, 그 다음에 한수원만의 약간의 특징 있는 문제들, 정보가 많지만은 오히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계산이 되게 꼼꼼해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약간은 이제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를 조금 인식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건너뛰게 된 셈이 됐어요, 그죠? 한수원이 중간에 딱 끼어들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To be continue 도식줄이 2탄입니다. 1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이면은 오른쪽 상단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하여튼 여기에 영상 있으니까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뭐 그걸 보셔야 오늘 하는 내용까지 연결해서 이제 제가 도식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좀 깊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일단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함께 풀어보시고 사건 한번 완벽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문제 한번 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문제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질적이죠. 소재가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홉 칸에 들어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고 도식 이제 도형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막 하면 되는 거였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개 이름이에요. 음표를 이용하네요. 실은 음표를 이용하는 거 말고도 지금 두 개가 완전히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식추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처음에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이 무슨 체스판에서 체스 말이 움직이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바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바코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바코드는 까만색 실선, 어떤 바코드는 까만색 점선, 어떤 바코드는 흰색 실선, 어떤 바코드는 흰색 점선 해가지고 이게 막 적당히 마음대로 막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막 마음대로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래놓고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다리 이 정도 있다고 하죠. 막 사다리를 막 타요. 막 대충 막 타요. 중간 중간에 여기 이런데 또 명령, 뭐 예를 들면 여기 딱 만나는데 이런데 명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서 여기서 yes하고 no로 갈라지는 길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겠죠. 시키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 시켜요. 막 전체적으로 색깔을 바꿔라. 그러면 이제 까만색이 흰색이 되고 흰색은 까만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역순으로 나타내라.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고. 이러다가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만 선의 형태를 바꿔라. 선이 점선이었던 게 실선은 점선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점선으로 바꿔버려라. 뭐 별의별 명령들이 막 배치돼 있어요. 사다리 타다 보면은 만나는 거 그 명령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예스노로 갈라지는 지점이 오게 되면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는 까만색이니 맞으면 예스, 틀리면 뭐 이딴 식이에요. 정말 막 짜증 나죠. 문제 내는 사람 찾아가고 싶고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죠.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네가 맞춰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하고 싶죠. 그럴 정도로 이상한 문제들도 막 많고 그래요. 다양해요. 얘도 그렇죠. 이제 이 음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 음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숫자로 이제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다시 잘라지네요. 옥타브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도나 여기 있는 도나 같은 1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일단 이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명령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명령들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비교 규칙이라서 이것도 예스로 노로 갈라지는 그런 규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눈에 넣어 두셔야 되는 거고, 요 줄기의 모양이 뭐 빨라지는 거랑 느려지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에 대한 건 여러분께서 눈에 넣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정리할 필요 없겠다. 샵이 반음 올라가는 거, 플랫이 반음 내려가는 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샵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개수만큼 올라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샵
3이라고 돼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도가 있다. 그러면 레, 미, 파 이렇게 되겠죠. 3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샵은 반음이지만 여기서 샵은 어쨌든 올리는 명령이구나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다시 적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좀 의미가 있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경우라면 이게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는 거고, 이쪽은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왼쪽이 빨라지는 거, 오른쪽이 늦어지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 이거는 내림차순,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역삼각형, 얘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 뭘요? 게이름을요. 그 다음에 이 오각형 같은 경우는 역순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까지가 명령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정리하자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모, 이게 있으면 총합, 이거는 게이름이요. 그죠? 그 다음에 네모 까만 거는 이거는 박자. 그러니까 박자도 지금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게이름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총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 얘도 하얀 건 게이름인 건 똑같아요. 그죠? 하얀 건 게이름이잖아요. 저 까만 건 박자잖아요. 여기 그죠? 이거 똑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걸로 가름하기로 하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거는 그 번째 n 번째 자리, 그 자리, 여기도 이제 까만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 이제 제가 모니터에다 적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는 게 약간 큼직큼직하게 적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몰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정리만 될 수 있으면 돼요. 다른 걸 봤을 때. 어쨌든 요 정도 됐고,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로 가봐야 되겠죠. 문제로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먼저 숫자로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도레 미니까 3, 도니까 1, 얘는 3, 4, 5, 6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 1, 6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박자가 빨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박자는 우리는 줄기의 모양으로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을 때 이거를 정말로 다 그대로 그 모양으로 적지 말고 숫자 밑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늦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꼬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 나는 거는 316은 이거는 뭐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냥 꼬리가 없이, 얘 같은 경우 그냥 오는표로, 얘 같은 경우는 꼬리가 하나만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샵 2래요. 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올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라는 거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2개 올리면 되는 거구나. 그럼 숫자를 2개 바꾸면 되는 거구나. 숫자는 3에서 5로 바뀔 거고, 1에서 3으로 바뀔 거고, 6에서는 8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원래는 8로 바뀌어요. 근데 8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죠? 그 한 옥타브 올라갔을 때 바뀌는 거. 그래서 8일 때는 다시 이게 1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높은 도가 되니까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5, 3,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잠깐 적어보면 5, 3, 1, 그리고 줄기 모양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였죠? 요거. 그리고 요거의 총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딱 그거냐라고 묻는 방면에 이거는 총합이었으니까. 그러면은 5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하란 얘기죠. 5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하란 얘기고, 그럼 5 더하기 3 더하기 1, 이건 지금 게이름의 총합이니까. 그럼 5 더하기 3 더하기 1은 딱 9란 말이죠. 9는 9보다 크냐? 아니잖아요. 틀렸어요. 그럼 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명령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요 명령을 받으면 요거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가 더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2개 빨라지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빨라져야 되는 거고, 이쪽에다 적으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던 상황인 것이, 요거는 2개가 붙을 거고,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2개가 더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 3, 1도 그대로, 이거는 높은 일이에요. 그죠? 높은 일.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를 찾으러 가면 돼요. 찾는 방법은 두 가지. 음표를 먼저 볼 거냐, 아니면은 게이름을 먼저 볼 거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음표의 줄기 모양을 먼저 보겠다라고 하면 2개짜리, 하나짜리, 3개짜리 찾아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만약에 이걸 보기로 했다. 5, 3, 1을 먼저 보기로 했다. 그럼 오면은 도레파 솔이니까 솔, 그죠?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높은 도가 된단 말이죠. 그럼 솔, 미, 높은 도. 이거는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은 안 맞고, 그죠? 이건 안 맞고, 나머지 솔미도 얘는 맞고, 얘도 솔미도 맞고, 얘도 솔미도 맞으니까 요것만으로는 답은 결정되진 않네요. 근데 어쨌든 요거까지 해서 요걸로 답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때요? 한번 풀어봤는데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만큼이나 이번 문제도 느낌은 비슷해요.
짜증나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그걸 언제 다 하고 있냐? 그게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316, 그 다음에 요 줄기 나타내는 방법, 이거를 5선지 위에다 표시하지 말고 그냥 따로 나타내서 5선지 위에서 요거는 높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정리하고 줄기 모양만 따로 정리해가면서 필요한 거를 푼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거랑 이번에 문제 풀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던 문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문제였죠. 이렇게 해서 뭔가 동그라미 X로 이제 뭔가 나타냈던 문제, 그 다음에 오늘 풀었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숫자로 바꾸고 음표로 나타내고 하는 문제였죠. 소재가 완전 다르죠. 근데 시키는 건 똑같죠.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다음에 결론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어느 일부분만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부분만 봤다가는 아까 질문에서 우리 이 질문 있었잖아요. 이 질문.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은 전체적으로 개 이름이 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질문이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회전할 때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의 수만큼 회전하라. 그럼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이 전체 9칸 중에 몇 칸인지 알았어야 되는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다고 일부분만 봐서 될 일도 아니다. 그리고 소재는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바코드 예를 들어드렸고 체스 예도 들어드렸고 그거 말고 카드 게임을 시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 이제 교재 중에서 저희 교재 20대 교재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한 10몇 가지의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봐둬야 되는 거냐? 네, 다 봐둬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런 도식추리 문제, 명령 이행형 도식추리 문제를 접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명령 이행형 문제는 이게 되게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접했던 문제와 접하지 못했던 문제, 크게 두 가지를 만나게 되겠죠. 근데 접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접했던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장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20대 교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어떤 기업만을 위한 도식추리에서도 문제를 풀 때 답이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다라는 스킬을 정해주는 게 있잖아요. 아까처럼 OX 문제, 지난번처럼 OX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거나, 이 문제처럼 숫자로만 간단하게 나타낸다거나, 아까 바코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만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숫자로 나타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했던 문제 같은 그 스킬이 적용되는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이런 스킬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접했던 문제라도 그런 스킬이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접해보긴 했지만 해설을 봤더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더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냥 답만 이렇게 적혀있는 해설이더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그렇게밖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접했는가 접하지 못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스킬이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되지 못했는가, 이걸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명령 이행형 문제를 접하게 되면. 그러면 스킬이 적용되는 문제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킬을 써야죠. OX로 바꿔본다, 숫자로 바꿔본다, 간단하게 나타낸다, 그림만 나타낸다, 아니면 일부분만 보는 게 가능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부분만 본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킬을 쓸 수 있겠죠. 그런 스킬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80% 이상, 정확히 제가 숫자를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지만 꽤 많은 문제를 맞추는 쪽으로, 그죠? 많은 문제, 이거를 맞추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전략이 된다고, 여기에서는 스킬이 적용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 스킬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 접해보지 아예 못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접해봤더라도 이건 스킬이 없는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많은 문제를 맞추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정확도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푼 문제는 맞아야 돼요. 푼 문제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상황을 좀 겪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제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 다음 주에 못 옵니다. 왜 못 와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무슨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이제 이게 2017년도 하반기였어요. 날짜도 솔직히 기억나요. 9월 30일. 왜냐면 보통 하반기 시험 볼 때 10월로 넘어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9월에 시험을 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뭐 보러 가냐? 현대 보러 간대요. 잘 봐라. 그래서 이제 보냈죠. 보고 와가지고는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요. 왜? 우리가 처음 봤던 문제 있죠.
그 OX로 바꾸는 문제, 그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예전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킬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스킬이라는 게 그전에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딱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학생이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어떻게 했니? 물어봤더니 15문제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마킹을, 그러니까 맞춘 거는 나중 문제로 치고 마킹을 절반도 못했어요. 마킹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음 시간에 빠져야 돼요. 왜요? 면접 보러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네, 합격하신 거예요. 필기를 합격하셨다는 얘기죠. 마킹을 절반도 못했는데 한 과목에 마킹을 절반도 못했는데 합격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어요? 변별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요. 변별력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요. 그리고 문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변별력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아까 절반도 마킹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절반 마킹 못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꼼꼼히 푸느라고요. 이걸 추구한 거예요. 정확성을. 그러다 보니까 푼 건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인성평가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게 절반도 마킹을 못했다는 점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어려운 문제다. 스킬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은 망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망했어요. 한숨 푹푹 나오고요. 그 고사장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딱 도식을 보시고 근데 이건 내가 그때 예전에 봤던 도식인데 스킬이 적용되는 건데 OX로 바꾸거나 숫자로 바꾸거나 이거 하면은 좀 편해지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오케이 이번에 시험 괜찮구나. 근데 그게 아니다.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아 이거 지금 나만 모르는 거 아니구나. 다 같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마킹을 절반도 못해도 붙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괜히 여기서 나름대로 필승법이랍시고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나중에 찾아내면 적용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문제 푸는데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신박하고 좋은 방법으로 문제 푸는 거 좋죠. 저도 그런 거 있어 보이는 거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안 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정답률로 정확성으로 가서 그냥 성실하게 푸세요. 성실하게 풀어서 반을 마킹 못하더라도 푼 건 다 맞겠다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러면은 손해는 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기의 문제 종류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삼성 스타일의 도식 문제 그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쓰기도 하고 그게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근데 이런 기업들은요 개발도 해요. 심지어 이번에 나왔던 거 지난번에 나왔던 거 말고 또 다른 거 개발해보자. 또 다른 거 개발해보자. 정말 여기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막 이거를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시는지 막 다른 걸 개발해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걸 다 본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게 내 눈에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명령이행형 문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더 확장시키면 인적성 전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는 나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다 안 풀리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너무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쉬운 문제 골라내서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내겠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으셔야 모르는 문제도 보여요. 안 그러면 아는 문제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그 대신 그게 전제가 되려면 많은 스킬을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많은 스킬을 장착하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야 되는 거죠. 남들은 이런 문제 다 스킬 갖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문제네? 성실하게 하겠네? 라고 하면 전략 잘못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본 게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은 다 알 것 같은 느낌, 나만 모를 것 같은 느낌 이러면 이것도 시험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작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문제를 장착을 해놓고 섭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좀 어려운 공부도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도식 문제 한번 정리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두 문제 풀어내는 걸로 의미를 갖지 마시고 이런 어떤 방향, 시험장에서 방향 요거를 이제 좀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번 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제가 하니까 쉬워 보이지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 막 손이 떠듬떠듬 막 갈 곳 몰라 방황하는 내 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용의주도하게 연습하셔가지고 꼭 본인 걸로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히 읽어보고 같이 문제 한번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수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고요. 더 유익한 영상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또 인사를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저희도 시즌제로 한번 가보려고요. 원래 시즌제 유행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 보니까요, 그때가 약간 긴팔이었어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약간 다지는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저도 또 이제 더 좋은 소재도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아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즌 잘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언제 할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되도록 한번 이제 돌아와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분명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막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뼈를 좀 자주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으로 해보시면서 이건 내 거다. 정말로 이건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은요, 제가 문제 해결도 하고 뭐 이렇게 GSAT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잖아요. 실은 제가 피셈 문제 있잖아요. 피셈 문제 우리가 그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셈 문제를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어요. 저도 여러 번 풀어봤지만 다시 풀거든요. 근데 풀 때마다 새롭고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게 이 문제 처음 보는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진 않죠. 지금은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풀면 어땠을까? 항상 이렇게 해설해 왔지만 다른 방법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저는 연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문제를 내가 완전히 섭렵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에서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문제랑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이 머리가 계속 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머리 쪽으로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인사, 약간의 이제 좀 이별을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